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위렛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검으로 시험장에 가지 마오 31번째 시간입니다. 운동 생리학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B형 5번 문제고요.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림 옆에 이제 3개의 작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근섬유 명칭을 동원 순서와 수축 속도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 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볼게요. 위에는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밑에 설명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따라 동원되는 근섬유 비율이 다름, 이유, 에너지 저장량, 흥분 역치, 수축 속도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X축에 이제 근력 발휘 수준이 이쪽에는 이제 저라고 돼 있고 이쪽에 이제 고라고 돼 있습니다. 근력 발휘 수준이 저일 때 요걸 제가 저의 어떤 필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왼쪽 필구 왼편에 대한 근력 발휘 수준이 저일 때는 지금 하나의 이 근섬유가 동원이 되고요. 근력 발휘 수준이 중수준일 때 두 개, 근력 발휘 수준이 높은 수준일 때 이제 세 개의 근섬유가 다 동원이 되는데 이 섬유라고 했던 거는 섬유가 이제 실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모양이잖아요. 이 근섬유가 이제 실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 섬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근력 발휘 수준이 낮을 때 동원되는 섬유가 이제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입 1 섬유라고 하는 겁니다. 타입 1 섬유. 그다음에 이 근력 발휘 수준의 중에 해당하는 섬유가 타입 2A 섬유. 그리고 마지막 근력 발휘 수준이 높을 때 발휘된 동원되는 섬유가 타입 2B 섬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동원 순서에 따라서는 타입 1 섬유, 니은이 이제 타입 1 섬유,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타입 2A 섬유, 기억이 타입 2B 섬유가 되겠죠. 그리고 타입 1 섬유는 이제 다른 말로 가장 먼저 동원되잖아요. 가장 먼저 동원되고 근력 발휘 수준이 낮은 상태죠. 석은 섬유라고도 하고요. 타입 2B 섬유를 이제 그 가장 이제 높은 고강도 근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속근 섬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맞춰 답을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되면은 동원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력이 저에서 고로 이렇게 발휘될 거 아니에요. 힘을 약한 부분에서 점점 이제 강한 순서로 주게 되니까 가장 먼저 동원되는 순서는 타입 1 섬유, 그다음 타입 2A, 타입 2B 이게 이제 동원 순서와 관련되는 답이 되는 거고요. 수축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축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수축 속도가 강하다는 건 어떤 거죠? 그렇죠. 니은에 해당하는 거네요. 니은에 해당하는 근섬유 명식을 동원 순서와 수축 속도 측면을 각각 한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게 동원 순서에 따른다면 타입 1 섬유가 되는 거고요. 수축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수축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어떤 거죠? 근수축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밑에 섬유는 수축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동원되지만 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은 섬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투포함 마라톤 800m 달리기를 니은의 비율이 높은 종목부터 낮은 종목 순으로 쓸 것. 니은이 어떤 섬유일지 일단 알아야죠. 니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 1 섬유 혹은 석은 섬유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석은 섬유 내에 마이오글로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적근 섬유라고도 합니다. 적색 근육이라고도 하고 이 근육 내에서는 마이오글로빈이 산소를 잡고 있고요. 혈액 내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잡고 있습니다. 혈액 내에서 잡고 있던 헤모글로빈을 근육 내에 마이오글로빈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이오글로빈의 산소를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오글로빈이 많다는 거는 유산소 능력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더 많은 산소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마이오글로빈이 산소와 결합되었을 때
청색, 적색 계통의 빛은 흡수를 하고 붉은색은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붉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색 근육이라고도 하는 거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유산소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석윤섬유, 니은이 석윤섬유가 되는 거잖아요. 석윤섬유가 많다는 것은 그것이 유산소 능력이 좋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의 비율이 높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높은 게 마라톤이 되는 거겠죠. 1번이 마라톤, 낮은 종목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800m 달리기, 무산소 운동에 가까운 투포환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높은 종목은 마라톤, 800m 달리기, 투포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저희 게시판에 이 마이오글로빈이 왜 붉게 보이는지에 대한 어떤 그림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꼭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혈액 내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옮기는 거고요. 근육 내에서는 마이오글로빈이 옮기는 겁니다. 그 마이오글로빈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근육 내에 마이오글로빈이 많게 되면은 붉은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석은섬유 이 마이오글로빈이 많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은섬유의 다른 이름이 적색 근육, 적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속근섬유는 백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마이오글로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은섬유를 동원 순서 측면에서 본다면 타입 1 섬유 제일 먼저 동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 2A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동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먼저 동원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원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순차적 동원의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운동학습 및 제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근거로 아마 출제가 된 거로 같아요. 3번 문제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운동신경의 전도 속도와 모세혈관 밀도의 측면에서 기억과 비교하여 서술하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니은이 타입 1 섬유, 석은섬유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억을 타입 2 비섬유, 속근섬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의미예요. 운동신경의 전도 속도라는 것이 수축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경의 전동, 우리가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신경이 전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운동신경의 전도 속도가 높다는 것은 수축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수축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모세혈관 밀도가 이제 마이오글로빈과 관계가 되는 거죠. 마이오글로빈이 모세혈관 밀도가 높게 되면은 거기에 더 많은 마이오글로빈이 분포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마이오글로빈 산소가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석은섬유 타입 1 섬유가 되는 거고요. 기억이 속근섬유 타입 2 비섬유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신경의 전도 속도를 비교한다면 니은은 운동신경의 전도 속도가 기억에 비해 느리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모세혈관 밀도는 높다.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니은이 어떤 섬유인지, 기억이 어떤 섬유인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근육이 순서대로 동원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순차적 동원의 원리가 시험에 나왔고요. 그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리된 부분 잘 알고 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이 문장, 교과서에 있는 문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은 전기적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빠른 수축 반응을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즉 근육섬유는 수축 반응 속도에 따라 석은섬유와 속근섬유로 나누어지며 속근섬유의 수축 속도는 석은섬유 2배 이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수축 반응 속도라는 것이 운동신경 전도 속도와 연결된다는 부분이고요. 석은섬유는 마이오글로빈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색 근육이라고도 하고 속근섬유는 백색 근육이라고도 한다. 속근섬유 중에서도 석은섬유의 대사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섬유가 있는데 이를 중간근섬유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거예요. 타입 2 비섬유, 2A 섬유. 요 문장을 근거로 이 문장이 출제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변형돼서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은 체육교수론과 관련되는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의 명칭을 쓰시오. 명칭을 적는 문제이고요. 얼티미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티칭 모멘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경기를 중단할 수 있음. 경기 중 특정 장면만을 반복 수행하여 경기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함. 얼티미트 경기 점수를 기록하지 않고 특정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워딩과 문장은 이 티칭 모멘트예요. 스크리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티칭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리더 게임 한번 볼게요. 정식 게임을 단순화한 형태이며 게임에서 많이 반복되는 한두 가지의 기능 측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기능 측면이라는 것이. 단순한 디스크 던지기 기능에서 완전한 형태의
얼티미트 경기로 이어지는 가교육 관람, 포핸드 던지기, 백핸드 던지기를 활용한 게임으로 기능을 습득함. 요게 이제 리더 게임이 되는 거고요. 변형 게임은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도록 경기장 크기를 확장함, 학생들이 디스크를 던지고 받을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경기 인원수를 축소함,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도록 득실점의 규칙을 바꿈. 요게 변형 게임이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가 교수 학습 현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는 성비, 남녀 성별이 다르고요. 또 운동력이 좋거나 낮은 학생, 그리고 사회성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리더 게임과 변형 게임이 구분이 됩니다. 리더 게임은 기능 측면을 약간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고요. 변형 게임은 전략과 전술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크기라든가 인원수를 축소하는 등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변형한다고 하면 변형 게임으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 측면에 초점을 둬서 변형을 하게 되면은 리더 게임이라고 하는데,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형태의 운동 형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배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형 게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바운드 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인원수를 좀 축소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교수 학습 현장에서는 리더 게임과 변형 게임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예로 나왔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리더 게임 같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변형 게임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로서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장으로서 주어진 형태가 나올 건데, 리더 게임은 이 기능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변형 게임은 전략과 전술, 크기라든가 인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해에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도교사와 학생 선수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레슬링 경기의 첫 상대는 A 고등학교 선수란 거 알지? 지난 대회 때는 경기 전부터 상대를 이기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구나. 그래서 경기의 결과도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맞아요 선생님, 지난번에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때문에 경기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대와의 승패를 떠나 지난 1년간 연습한 기술을 잘 발휘해야겠다는 목표로 경기에 임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문제 보게 되면은 환경의 안정성 분류 기준에 따른 레슬링 경기 운동 기술 유형을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경의 안정성 분류 기준에 따라서 운동 기술 유형을 나누게 되면 개방 운동 기술과 폐쇄 운동 기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개방 운동 기술과 폐쇄 운동 기술로 나누게 되는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환경의 안정성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체육 임용 시험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레슬링 경기는 일단 개방 운동 기술과 폐쇄 운동 기술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개방 운동 기술은 주변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기 운동에 많이 속하게 되는 거죠.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이 많이 속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비나 공격 기술을 알고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고정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공격수, 수비수의 위치가 계속 방하고 리듬, 타이밍이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자신이 배운 공격과 수비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폐쇄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양궁이라든가 사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 수행자가 좀 자신의 리듬과 호흡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개방 운동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폐쇄 운동 기술이 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한데, 이어떤 환경의 안정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된다면 개방 운동 기술과 폐쇄 운동 기술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레슬링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 경기가 내가 예를 들어 레슬링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고정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환경이 바뀌고 상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 운동 기술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아쉽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기억에 해당하는 성취 목표, 성향 이루의 목표, 성향 유형을 쓸 거예요. 기억이 이제 미치지 부분입니다. 상대와의 승패를 떠나 지난 1년간 연습한 기술을 잘 발휘했다는 목표. 이 성취 목표, 성향 이론에 따르면 목표, 성향 유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과제 목표 성향과 자아 목표 성향입니다. 과제 목표 성향은 숙달 목표라고도 하고요.
자아 목표 성향은 수행 목표라고도 합니다. 위에 부분 지도교사가 말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난 대회 때는 경기 전부터 상대를 이기려는 생각에 이기려는 생각 이 부분이 이제 자아 목표 성향 수행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밑추친 부분 이번에는 상대와의 승패를 떠나 지난 1년간 연습한 기술을 잘 발휘하겠다는 목표 이게 이제 과제 목표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과 자아 목표 성향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과제 목표 성향은 자신의 노력, 향상, 숙달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실수도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요. 도전적인 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내적 동기가 높음 이런 게 중요하겠죠. 내적 동기와 연결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자아 목표 성향은 타인과의 비교죠. 타인과의 비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음 위에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남보다 잘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로 인식,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 실패 가능성이 큰 과제는 회피하기도 함. 이런 게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시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런 학생들은 그 기질이나 성향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임상 현장에서 보게 되면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문장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자아 목표 성향과 연결이 많이 되죠. 따라서 교사가 어떤 과제를 줌으로써 이것을 과제 목표 성향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그런 청소년의 심리와 연결돼서 자아 목표 성향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교사가 어떤 목표로 바꿔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 목표 성향을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성취 목표 성향 이론 이 이론의 명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명칭 개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윌의 전공체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판에 계속 이제 후속 문제와 필요한 자료를 계속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요. 영상과 함께 게시판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